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너무 기압이 들어갔네요. 오늘 아두이노 몇 편이더라? 448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8편은 녹한다의 블링크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블링크는 일단 8편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둘 건데요. 왜냐면 더 이상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뭔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파먹을 거 다 파먹었고 블링크라는 주제 가지고 3시간 동안 방송 분량 확보하기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향후에 뭔가 재미난 소재가 생기면 그때 블링크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블링크 마지막 편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집마다 그거 있잖아요. 문 밖에 띵동 하는 도어벨이 있을 건데요. 자, 제 엄마가 녹한다한테 요런 오다를 넣었습니다. 우리 집 밖에 있는 띵동 하는 도어벨이 고장이 났으니까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요렇게 한번 했는데 엄마가 블링크 가지고 만들라고 오다를 내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블링크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럴싸한 도어벨을 만들면 될 건데요. 일단 뭐 밖에서 누군가 이렇게 띵동 누를 수 있어야 되니까 버튼이 필요하겠죠? 여기 텍트 스위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텍트 스위치. 이거 누르면 이제 저한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밖에서 이거 눌렀을 때 띵동 소리가 나야 되니까 저 부저가 있어야 되겠죠? 부저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이 띵동 소리는 누른 사람 본인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른 게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시청각적으로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부저가 띵동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또 하나 더 오다를 내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밖에서 도어벨을 눌렸을 때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알람이 좀 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그때 혹시나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를 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띵동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요런 이제 엄마가 오다를 내려줬다면 여기서 이제 블링크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도어 센서입니다.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부르고요. 검색하실 때는 MC38이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녀석 만나게 될 텐데 이 두 개의 조각이 만났냐 안 만났냐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쪽 조각은 요 떨어진 조각은 문에 부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벽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딱 있다가 문이 열리게 되면 서로 접점이 떨어지면서 문이 열렸다,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감지하는 도어 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를 감지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금 장치를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선으로 5V를 걸어주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막대기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잠금 장치가 풀린 거죠. 다시 5V 줬던 거를 끊으면 톡 튀어나옵니다. 잠금이 걸리게 되는 거죠. 락, 언락, 락, 언락 되는 건데요. 지금은 아두이노 수준에서 제가 5V짜리를 준비해놨지만 기존 그 도어 잠금용 12V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또 있어요. 그거 구입하시면 실제 문 잠그는데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학습용 수준에서 그냥 시뮬레이션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튀어나와 있으면 문이 잠긴 거고 들어가 있으면 문이 열린 거다. 그냥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링크 쪽에서 띵동 눌렀을 때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원격으로 문을 이제 열게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카메라를 하나 달 겁니다. CCTV ESP32 캠으로 누가 방문했는지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블링크에서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잠금 걸쇠를 딱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빨간 보드는 요 솔레노이드 스위치도 MCU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온오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내부가 전자석 코일로 돼 있어가지고 전기를 많이 먹는 애거든요. 릴레이나 모스펫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회로도는 릴레이 기준으로 아마 올릴 거예요. 회로도는 릴레이로 업로드 하는데 실제 사용은
모스펫 가지고 할 겁니다. 릴레이나 모스펫이나 똑같은 거예요. 작은 전기 가지고 큰 전기를 제어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뭔가 시간 때울 만한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경민님 안 오셨죠? 일단 오신 분들 아이디를 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간식님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자, 이제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요. 저번에 경민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 시간을 알아내는 그 전에 뭐가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자, 요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봉수님이 대위로 진급하셨답니다. 자, 앞으로도 녹한달을 더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보려는 내용이 뭐냐면요. 도어벨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쪽으로 알람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도어벨이 눌러졌다 하는 거를 볼링크 어플리케이션 쪽에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ESP8266 보드가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시간이 몇인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오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번에 경민님이 뭐라 막 적어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경민님 혹시 오시면 요거 물어봐가지고 오후 1시에 벨이 울렸고 3시에 벨이 울렸고 5시에 벨이 울렸다, 요런 거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블링크가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만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런 내용을 준비한 거니까, 물론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한번 치고 들어가 보는 거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요거 두 개의 관계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죠. 밖에 누가 와가지고 내 도어벨을 누르면 요 부저에서 삑 하고 소리가 나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일단 그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이 도어벨을 눌렀을 때 지금 두 가지 액션이 들어갈 거거든요. 1번, 부저에 사운드가 난다. 눌렀다가 떼는 동안에 삑 소리가 나면 되겠죠. 눌렀다, 누름 온이고, 안 누름 오프고. 그래서 부저의 사운드가 삑 했다가 떼면 소리가 안 나면 그만인 거죠. 얘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스마트폰에 푸시 알람이 가야 되거든요. 영어로 쓰지 맙시다. 푸시 노티피케이션, 푸시 알람. 스마트폰의 백그라운드 알람을 푸시 알람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카카오톡 쓰시면 주머니에 이렇게 화면 꺼놓고 다녀도 새로운 메시지가 오면 징 알람이 나온다, 그죠? 그게 푸시 알람입니다. 블링크 어플리케이션도 푸시 알람을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도 도어벨을 띵동 누르면 이쪽에 벨이 눌러졌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푸시 알람이 전송되는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잘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르면 부저는 삑 소리가 계속 나면 되고, 떼면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푸시 알람은 누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걸면, 만약에 버튼이 눌려졌다, 눌려짐. 이 조건은 버튼이 눌려졌다는 것은 유저가 이 버튼을 계속 꾹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푸시 알람을 보내겠다. 푸시 알람을 보내겠다라고 해놓으면 누르는 동안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한 번에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푸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서버는 싫어하겠죠.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적당히 메시지를 솎아줘야 되는데요. 벌링크 쪽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5초에 한 번, 미니멈 5초에 한 번 보내도록 하라 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많이 보내더라도 5초에 한 번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일단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5초에 한 번마다 알람이 발생하니까 5초보다 빠르게 보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보드와 서버와 뭐 둘 다 장점을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맞추자면, 푸시 알람이 버튼이 눌려졌을 때 무조건 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한 번만 딱 날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띵 눌렀다가 뗄 때 사운드는 나되 버튼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안 누르고 있다가 딱 누르는 그 순간에 딱 1회만 메시지가 날아갈 수 있도록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쓰시면 안 돼요.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꽂아놓고 출발을 하죠. 오늘 우리의 도어벨은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할 겁니다. 그렇죠. 센터에다가 딱 두죠. 얘를 이제 딱 누르면 녹한다를 호출하는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저기서 써야 되니까 빵판에다가 딱 꽂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버튼은 풀업 저항 없이 연결할 수 하는 방법 아시죠? 접점 2개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오늘 이거는 벌링크는 좀 초급이니까 요것도 좀 그려보도록 하죠. 버튼의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요거랑 요거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로 방향으로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꼽는 것은 버튼을 쓰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요쪽 핀에다가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GND. 그리고 요쪽 핀에다가 디지털 3번 핀을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풀업 저항이나 풀다운 저항을 걸어줘야 되는데, 디지털 3번, 4번 핀은 풀업 저항이 내부에 이미 걸려 있으니까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소프트웨어에 조금 있다가 핀 모드에 인풋 풀업이라고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 말인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 둘 중에 하나는 3번 핀입니다. 그리고 부저를 몇 번에 연결하냐면 부저는 7번에다가 꽂아두겠습니다. 부저는 뭐 생긴 모양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저 빨간 선 있는 쪽 플러스 쪽을 디지털 7번에다가 뿅 꽂아놓고 까만 선 쪽을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 둡니다. 자, 됐습니다. 우드 CNC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소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소리가 나고 띄면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저 정도는 아두이노 기본 라이브러리의 모든 해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 예제에 파일, 예제, 디지털에 가보시면 톤 멜로디라는 게 있습니다. 톤 멜로디라는 예제를 딱 열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돼요. 경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경민님 저번에 ESP8266에 인터넷 시간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라이브러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조금 이따가 써먹게요. 자,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함수가 두 개 있는데요. 얘입니다. 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저 위에다가 메모를 해보죠. 톤이라고 하는 이 함수와 노톤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톤 함수는 소리를 내는 함수고, 노톤은 소리 내던 것을 중단을 하라라는 함수가 되는데요. 톤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입니다. 이거 2개 하셔도 돼요. 몇 번 핀에 부저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하는 건데요. 디지털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다가 피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몇 헤르츠로 그 진동판을 떨어서 소리를 낼 건가 하는 겁니다. 자, 피치는 요 pitch.h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음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C가 도라고 했어요. C가 도고 D가 레, E가 미, F가 파. 그리고 C와 D 사이에 있는 S는 까만 건반입니다. 우리 건반 잘 기억해 보세요. 하얀 건반 3개, 앞에 3개는 까만 건반 2개가 위에 있고 미하고 파 사이에는 까만 건반 없거든요. 반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E하고 F 사이에는 S가 없죠. 미, 파, 그리고 파하고 솔 사이에 까만 건반이 있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번호가 뒤쪽에 있는 번호가 클수록 고음이고 얇은 음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음입니다. 두꺼운 소리, 녹한다 목소리 같은 요런 소리. 그러니까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요. 요렇게 C7 7옥타브 도음이다.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벨 눌렀을 때 7옥타브 도음을 발생을 시키겠다. 아무 의미 없는 거 발생시키는 것보다 요렇게 써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샵 define 도어 벨이 디지털 3번 핀에 있고요. 요거 핀 모드 해줘야 되죠. 아까 제가 풀업 저항 없이 걸었다 했으니까 인풋 풀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버튼이 눌렸냐 안 눌려졌냐를 감지하면 되니까 if 디지털 리드 도어벨이 로우면 풀업 방식에서 버튼이 눌려진 겁니다. 이게 이제 버튼이 눌려짐. else 디지털 리드니까 디지털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러니까 else는 버튼이 안 눌려졌다는 거겠죠? 그럼 버튼이 눌려졌을 때 부저로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눌러졌을 때 소리를 안 낸다. 이렇게 하면 일단 땡이죠. 요 D3이라고 된 것도 변수로 치환합시다. 샵, 변수가 아니라 define으로. 자, 부저가 디지털 7번에 제가 연결해 놨습니다. 내가 왜 3이라 적어놨죠? 자, 됐네요. 자, 아주 간단하지만 이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ntp client.h요. 좋아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번도 안 써본 라이브러리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벌링크하고 또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 시간 측정하는데 저 딜레이는 안 걸리나요? 아마 갱미님이 쓰고 계신 거니까 잘 되는 거겠죠 뭐. 자, 소리가 조금 좋진 않네요. 요거 눌렀을 때 밖에서 이렇게 띵동 하는 소리가 요걸로 일단 치환하는 거죠. 밖에 택배기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 이 소리는 저 방문자한테 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들으라고 나오는 부저음이 아니라 내가 버튼을 눌렀구나 라고 하는 거를 피드백을 주는 소리인 겁니다. 띵동 하면 요때 ESP8266이 제 볼링크 쪽으로 푸시 알람을 보내주면 되죠. 벨이 울렸습니다. 요렇게. 잘 되죠? 자, 됐습니다. 요 정도 하고. 자, 그럼 부저랑 푸시 노티피케이션 보내는 것은 전혀 별개니까, 요 별도의 로직을 짜시면 됩니다. 요거는, 근데 여러 군데서 쓰려면 이게 변수화 되는 게 좋겠죠? 변수화 한단다. 자, 도어라, 뭐라 하지? 변수 이름 뭘로 하지? 호출. 벨이 울렸다. 벨 스테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벨 스테이트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변수로 빼둔 이유는 얘를 다른 데서 또 쓰기 위함이죠. 아래쪽에다가 요거는 간단해요.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를 발생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와 동시에 여기서는
버튼을 누르는 딱 그 순간에 유저에게 푸시 알람을 전송한다. 이제 여기 푸시 알람 보내는 것을 구현을 할 건데요. 당장 지금 푸시 알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리얼 모니터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시리얼 비긴 9600으로 115,200으로 하죠. 아니다, 9600으로 하겠습니다. 나 시리얼 통신 할 거야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딱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을 지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엔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if 똑같죠? 벨 스테이트가 low 눌려졌거나 아닐 경우에 눌려졌을 때 아닐 때는 관심 대상이 아니죠. 벨 스테이트가 low 버튼이 눌러졌을 때 푸시 알람을 전송한다. serial.printLN 요렇게 딱 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제 시리얼 모니터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버튼 누르면 버튼을 싹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누르면 푸시 알람을 잠깐 눌렀는데 푸시 알람을 전송하는 이벤트가 수십 개 발생했죠. 자, 다시 잠깐 한번 이렇게 톡 쳐도 푸시 알람이 둘, 넷, 여섯, 여덟, 9개가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딱 누르는 그 순간을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그 딱 순간, 이거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고 엊그제도 보여드렸고 계속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버튼의 이전 스테이트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전역적으로 old bell state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디폴트 상태가 high거든요. 그래서 high 값을 넣어줍니다. GitHub에 올려놨다고요? 우드 CNC님 감사합니다. 우드 CNC님이 아주 녹한다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아주 좋네요. 금붕어처럼 물만 먹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물을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해보도록 하죠. 이것은 항상 현재 스테이트와 n- 상태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요 루프에서 랄라블라블라블라 복착 할 거 다 한 다음에 old bell state에다가 bell state를 넘겨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now가 되는 거죠. 요렇게 쓰지 말고 now라고 하죠. 자, now bell state, 현재의 bell state가 되는 거고, 요거는 n-1번째 직전 상태의 버튼의 눌려짐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요거와 요 코드 뒤로 가면 의미가 없죠. 요 코드 직전일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 지점의 입장에서 볼 때는 now bell state는 현재 거고 old bell state는 직전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직전에는 버튼이 안 눌려졌는데 현재는 버튼이 눌려졌다라고 해두면 그게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드로 보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만 덜렁 적는 게 아니라 현재 버튼은 눌러졌으나 이전의 벨 스테이트는 눌려지지 않았다. 하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디폴트 상태의 올드 벨 스테이트가 하이죠. 하이로 출발하잖아요. 그럼 얘는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튼을 눌러서 요거 now bell state가 low가 됐다 하겠습니다. 그럼 요 조건은 통과하겠죠. 푸시 알람 전송한다 하는 게 한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old bell state의 now bell state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지금 요 now bell state는 low인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low 값이 여기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턴에 다음 루프가 한번 돌게 되면 old bell state는 now가 들어갔으니까 now가 있겠죠. 그리고 now bell state도
올드 벨 스테이트에 로우가 들어있는 거고,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나우 벨 스테이트도 로우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요게 거짓이니까 요 전체 조건이 거짓이 돼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누르고 있다가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고 있으면 두 개 다 로우인 상태가 쭉 유지가 돼가지고 조건에 하나도 걸리지 않다가, 누르고 있다가 띄게 되면 now 벨 스테이트는 하이가 되는 거고 old 벨 스테이트는 로우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죠. 그리고 뗀 상태가 유지가 되면 둘 다 하이가 돼서 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띄고 있다가 누를 때 그 순간에만 항상 작동되는 코드가 되겠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는 딱 그 순간에, 소리는 계속 나되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누르는 그 순간에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온 방문객이 그 미친놈이 아니라면 연타를 하진 않겠죠. 배를 막 이렇게 연타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띵똥 띵똥 이런 식으로 누를 거니까 뭐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겨울그림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금 두 개 나온 거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다시 제가 누르고 있어도 한 개밖에 안 나오죠. 됐죠? 그렇습니다. 한 요 정도로 솎아주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여기다가 정밀도를 주자면, 만약에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1초 안에 2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면 벌금이 부과된다. 요런 뭔가 미친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로 1초 안에 2개 보내면 안 되겠죠. 오늘 요런 것도 시간이 널널하니까 요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알람을 전송한다. 그죠? 그러면 눌렀다가 뛸 때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요. 눌렀다가 뛸 때 띵, 그건 좀 말이 이상하겠구나. 뿅.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는데 너무 코드가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철회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딱 만족스럽죠? 그럼 푸시 알람을 전송한다라고 시리얼 프린트 ln 해놓고 요거 나중에 실제 블링크로 보내는 걸로 바꿔치기 할 건데요. 일단 요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출벨 눌렀을 때 소리 나는 거하고 푸시 알람 보내는 칸하고 확보가 되었죠. 이제 다음, 문이 열렸냐 닫혔냐를 감지를 해볼 건데요. 어디 갔냐? 요거 도어 센서. 도어 센서는 모양이 이래서 그렇지요. 여기 있는 버튼하고 역할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 선이 있는 조각하고 선이 없는 조각이 있는데요. 요 선이 있는 조각 선 2개 있잖아요. 요거 극성 없습니다. 버튼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그려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놨던 거. 제가 여기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디지털 3에 연결하고 했었죠. 요거 바꿔서 껴도 상관없습니다. 극성이 없어요. 얘는 그냥 누르면 스위치에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애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버튼은 사람이 눌러서 접점을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시키는 거고,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거 하는 것은 자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내부에 이 조각이 2개가 지금 있잖아요. 이 선이 있는 조각하고 선이 없는 조각이 있는데 요 놈은 자석입니다. 자석이에요. 그리고 요 내부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이쪽 편에 있는 게 적합하겠네요. 요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되면 자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스위치가 탁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자석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가 그것의 증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죠. 요 선 2개를 요 버튼이 있는 쪽에다가 그 병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조각 2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버튼이 눌러지고 떼지고
원리가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됐죠? 요것도 되고 요거랑 원리가 같다는 거, 자, 명심해 주시고, 그럼 사용법이 완전히 같다는 거겠죠? 선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에 걸어 주시면 되고, 하나는 디지털 4번에 연결할 겁니다. 자, 그라운드 디지털 4번. 자, 그리고 선이 있는 조각이 벽 쪽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요 떨어진 조각이 문을 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이 있는 조각을 문에다가 달게 되면 이 선이 이렇게 땡길려 오잖아요. 그죠? 그건 상식적이겠죠? 알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아무튼 문이 닫혀 있는 거고, 이 두 개가 떨어지면 문이 열린 겁니다. 요셉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방식 좋네요. 경민님이 알려주신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샵 define 도어벨이 아니라 얘는 도어 센서를 하겠습니다. 도어 센서 디지털 4번에 있고, 얘도 핀모드 설정 해줘야 되겠죠? 쓱 가서 똑같이 핀모드 인풋 풀업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제 얘들은 얘대로 돌아가는 거고, 루프 아래서 개별적인 그 규칙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는 도어 센서의 상태를 확인한다. 자, if 디지털 리드 도어 센서의 상태를 가지고 와서, 도어 센서의 상태를 그게 로우라면 버튼이 눌려진 거와 같고, 조각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각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문이 닫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되고, else는 문이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뭔가 출력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루프가 돌아가게 되니까 요렇게 조건문만 일단 빼두겠습니다. 그리고 나 조금 있다가 ESP8266이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블링크 타이머라는 거를 쓰게 될 건데요. 그 타이머 안에 저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1초면 1초, 500ml면 500ms 이렇게 데이터를 문 열림 데이터를 업로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골격만 딱 잡아두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 되는지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니까 냅다 한번 출력해보죠. 좀 많이 찍히긴 할 건데, 간단하게 하려면 자, 닫힘, 자, 해보죠. 아마 미친듯이 많이 출력이 되긴 하겠지만, 자, 닫힘이라고 계속 나오죠. 제가 조각을 띄면 이제 열림이라고 쭉 나오죠. 그죠? 닫힘, 열림. 굉장히 빠르긴 한데 닫힘, 이걸 끄는 게 아니라, 자, 그죠? 조각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닫힘이라고 나오고, 띄면 열림이라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문을 열 수 있죠. 단 솔레노이드 스위치를 실제 쓸 수 있는 걸로 하셨을 때, 제가 저번에 본 대문용 그거 잠금 장치 있잖아요. 그건 220V로 되는 거더라고요. 요렇게 잠금 장치가 이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220V를 걸어주면 이게 잠금이 풀리는 것 같으니까 릴레이 가지고 딱 하면 제어가 될 것 같네요. 한쪽은 여기 한쪽은 이렇게 해주고, 저 콘센트 꽂아주고, 한쪽 요거랑 요거 사이에 릴레이를 걸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마루님이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하려고 했던 잠금장치. 녹한다는 5V짜리 저 솔레노이드 스위치 가지고 시연할 거고요. 저 220V나 12V짜리로 하려면 릴레이 가지고 해야 되고, 저는 5V짜리 약한 걸로 할 거니까 요 모스펫 가지고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아이고. 저 요거 연결하는 부속이 지금 꼬꼬 부화기 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릴레이로 하는 게 더 저 예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형편상 그게 안 돼가지고, 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스펫 가지고 하실 분이 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릴레이로 하시게 되면 요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릴레이에 COM이라고 된 거하고 NO라고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 5V가 필요한데요. 자, 5V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솔레노이드 스위치의 선 두 개 중에 얘는 극성이 있습니다. 뭐 극성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플러스 쪽을, 솔레노이드 스위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요 외부 전원 플러스에다가 딱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요 마이너스에다가 연결해주면 얘가 즉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은 요쪽에 COM에다가 걸어주고 한쪽은 NO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부에 릴레이 내부에 스위치가 붙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연결되는 것처럼 될 거고, 끊어지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가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 전기가 흘러가지고 요 막대기가 안으로 쇽 들어가게 될 거고 잠금이 풀리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전원을 끊으면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잠금이 설정이 된 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선 3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S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을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두이노 쪽에서 5V 전원 걸어주시면 되고, S라고 된 저 핀을 4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아니다, 5번에다, 디지털 5번 핀에다가. 됐죠? 이거는 릴레이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회로도는 릴레이 기준으로 올려드릴 거고, 모스펫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자, 요 방향으로 두고 지금 그린 거예요. 요렇게. 그죠? 위에 파란 블럭 하나, 아래 파란 블럭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래쪽 블럭이 외부 전원 들어오는 거예요. 저 5V 외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걸어주고, 반대쪽 출력에다가 얘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S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은 릴레이하고 동일하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시면 돼요. S를 디지털 5번에 연결한다. 이거 디지털 핀에 직접 꽂아서 쓰시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가령 된다 하더라도 저 보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쓰시지 마세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꽂아주고.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딱 이렇게 찝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렌지 색깔이 플러스. 자,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외부 전원을 이렇게 딱 걸어주고, 자, 요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잠금 장치가 되는 겁니다. 쇼트 안 나게 조심하시고, 지금 모스펫 혹은 릴레이의 시그널 핀을 딱 잡아요. 저는 지금 이 선이거든요. 요 핀을 ESP8266의 5V 플러스 쪽에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요. 왜 그렇죠? 왜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접촉 불량일
예상하고. 되죠?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디지털 신호가 들어갈 건데요. 요 자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5V 하이를 걸어주는 겁니다. 5V에 연결하면 쏙 들어갔죠? 띄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넣으면 들어가고, 빼면 나오고. 그죠? 그럼 요 짓거리를 디지털 5번 핀 가지고 이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 구성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본 구성을 볼링크 코드를 입혀가지고 이제 볼링크에서 구동이 되도록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죠. 볼링크 라이브러리 설치되고 하시고 기본이 되는 예제가 볼링크의 요거 보드 와이파이의 ESP 스탠드 어론 요거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했죠. 코드를 샥 가지고 와서 자, 좀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자, 먼저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 인증 토큰이 있어야 되겠죠? 요 인증 토큰 자기 것 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시고요. 저는 요게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헤더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쓱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해두고 쓸 거예요. 그리고 요 녹한다 블링크.h라는 저 헤더 파일 안에 제 인증키가 요 자리 대신에 제 인증키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주석을 해두고 쓰면 되고 이제 이 코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석 풀어서 자기 토큰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이해됐죠? 저는 요거 주석을 해야만 되니까 자, 그럼 요까지만 하면 그냥 블링크와 연결하는 기본 코드가 되는 거고요. 블링크에서, 보드에서 블링크 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정보가 지금 도어 센서가 열렸냐 닫혔냐 하는 거하고, 크게,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요. 1번. 보드에서 클라우드로 올리는 정보. 2번. 클라우드에서 보드로 전송되는 정보. 보드에서 클라우드로 올리는 정보는 도어 센서 열림 닫힘 상태 그리고 현재 잠금 장치의 상태. 잠금 장치가 잠겼냐 열렸냐 하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도 표현 가능하니까 여기다 두면 되겠네요. 명령. 그 다음 하다 보니까 뭐 별 건덕지가 없네요. 그 다음 푸시 알람, 호출 벨. 이게 다네요. 그러면 도어 센서 열림 닫힘 상태를 일단 보내주면 되겠죠. 보드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올릴 때 푸시 데이터라는 이그젬플 참고하면 된다라고 했죠. 파일, 예제, 블링크의 getting started의 푸시 데이터. 자, 요게 초심자분들은 좀 쓰기가 고난이도의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머리에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1번 타이머 가지고 와서 자, 요 위에다가 딱 풀어 놓습니다. 그 다음 타이머가 할 일을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함수 이름은 자기가 아무데나 지으면 되는데 저는 my timer 이벤트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타이머가 호출될 때마다 할 일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도어 센서의 상태를 읽어와서 전송한다.
도어 센서의 상태를 가상핀 0번으로 보내겠습니다. 가상핀 0번으로. 그럼 그때 이제 도어 센서 상태를 읽어야 되겠죠. 슬슬 코드를 합쳐야 됩니다. 또 엉뚱한 데 붙여놓고 있었네. 자, 또 엉뚱한 데 붙여놓고 있었죠. 자, 일단 요놈 두 개 합치겠습니다. 원래 거 가지고 와서 잡아놓고,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와서, 코드 자체가 뭐 별로 난이도가 있지는 않겠네요. 그 다음 요거는 부저하고 노티피케이션 하는 거하고 요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루프에다가 그냥 때려 넣으면 되고,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이렇게 알아서 그냥 분할해 가지고 돌아가면 돼요. 그 다음 요게 도어 센서 상태 확인하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요 안에다 잡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도어 센서가 닫힘이냐 열림이냐에 따라서 저 메시지 자체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블링크 버추어라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블링크 쪽 보드 쪽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때 가상핀 0번으로 나는 닫힘이라는 메시지를 요때 보내고 요때는 열림이라고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주소가고. 그럼 이거 이제 클라우드 올라가는 데이터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myTimer 이벤트라는 함수가 할 일이 되는 거고, 타이머하고 이 함수하고를 엮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요겁니다. 셋업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위에 만들어 놓은 이 타이머가 제일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인터벌입니다. 1000이라면 1초에 한 번. 뭐 문 열렸냐 닫혔냐 하는 거 체크하는 것 1초면 충분하죠. 왜냐하면 1초 만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는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500ms로 하는 겁니다. 현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죠. 과연 그러니까 1초라는 저 샘플링 타임이 예를 들어 문이 닫혀 있다가 열렸다가 닫히는 그 간격이 1초 이내라면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하기에는 문이 전혀 열리지 않은 것처럼 관찰이 되겠죠. 보내고 1초 있다가 보내는데 그 사이에 문이 열리고 닫혀버렸다면 데이터 관점하는 측면에서는 닫힘이니까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500ms면 이 사람이 문을 열고 통과해서 다시 문을 닫기까지 500ms 안에 간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500ms로 잡겠습니다. 녹한다의 개똥 철학. 그 다음 타이머 런이라고 된 것을 여기 같이 이렇게 폭에서 딱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만 가지고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코드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레디라고 뜨면 이제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블링크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기 저 카톡이 와 있네요.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블링크 9버전 가지고 하면 되죠. 블링크 9버전 요거 오른쪽 거 딱 누르고 자, 요게 이제 메인 프로젝트고요. 자, 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밸류 디스플레이 추가하겠습니다. 400원짜리 할게요. 레이블드 밸류. 초점 맞추기 너무 힘드네. 자, 레이블드 밸류. 자, 그럼 요 레이블드 밸류가 가상핀 0번에서 값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앞뒤로 접두사 접미사를 붙일 수 있죠. 앞에는 도어 상태를 하겠습니다. 도어 열림, 도어 상태, 땡땡. 요렇게만 하면 되겠죠. 여기 다 했으면 요 위에 세모를 딱 누르면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안 오지? 왔죠? 도어 센서 상태 닫힘이라고 떴죠?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요거 조절하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으니까 좀 오렌지 색깔 좀 잘 보일 것 같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또 꾹 누르면 크기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늘리면. 자, 도어 상태 닫힘. 그럼 여기서 이 조각을 떼면 열림 되죠? 닫힘, 열림, 닫힘 됐죠? 문 열림과 닫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 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바로 푸시 노티피케이션부터 한번 보내보죠. 호출벨 요거 삑삑 소리 날 때 저때 푸시 알람을 이제 전송을 해보는 건데요. 푸시 알람을 이거 계속 나올 리가 없는데 왜 계속 나오죠? 이상하네. 뒤에 한 개가 빠졌죠? 올드 값을 넘겨주는 게 지금 안 왔으니까 계속 튀어나오는 모습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그럼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블링크 쪽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 블링크 여기서 편집하는 데 가가지고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얘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놔주고 요걸 눌러가지고 요걸 딱 눌러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두이노에서 blink.notif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방금 프로젝트에 끌어놨던 저 노티피케이션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에 푸시 알람이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link.notify라는 함수 활용을 하면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serial.println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블링크라는 아무튼 저기에 notify였죠? notify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띡 누르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딱 오는데 요 간격이 최대 5초에 1회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초라는 시간 안에 미친듯이 많이 눌려도 5초 안에는 한 번만 노티피케이션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난간 중에 하나인데 이미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꺼멓게 되어 있는 이 폰에서 제가 이거 호출을 눌렀을 때 푸시 알람이 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안 오네요. 왔죠. 딕하죠. 한 발짝 늦네요. 자, 위에 딱 이렇게 보면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지우고 한 번 더 해보죠. 알람 지우고, 자, 이 상태로 두고. 야씨, 위치가 왜 이러냐.
보죠?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그죠? 5초 안에 나눌 거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죠. 좀 이따가 또 누가 왔습니다.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나오죠? 그런데 언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하는 것까지 오면 참 좋겠죠? 뭐 일단 요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냥 요 상태로 두고 이렇게 띵가띵가띵가 다니다가 요때 징징 하는 거 들렸죠? 그럼 우리가 뒤늦게 온 알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위에 본 이 내용이 어차피 노티피케이션 발생할 시간이 여기 나오긴 나오네요. 9시 10분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나오네요. 뭐 크게 상관없겠네. 자, 다 됐죠? 노티피케이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해야 될 것은 요거 잠금 장치죠. 잠금 장치. 잠금 장치가 현재 5번에 연결해 놨으니까요. 샵 define 락이라 하겠습니다. 락핀 LOCK 디지털 5번이고 얘는 디지털 출력으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셋업에 가서 핀 모드 아웃풋으로 딱 해둡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그 제어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얘는 사실 저 블링크 입장에서는 GPIO로 바로 제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GPIO로 바로 한번 해보죠. 그럼 어차피 GPIO로 하니까 요거 이제 핀 모드 설정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전에 올려놓은 코드죠. 디지털 5번에 연결해놨다는 거 확인하고 명심하시고. 그런데 그때 GPIO가 잠깐만요. 좀 아리까. 하여간 지금 5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5번에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번호가 뭔지 좀 지금 애매한데, 자, 버튼 가지고 오고, 요 버튼에다가, 디지털, GPIO 번호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디지털 5번의 GPIO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ESP8266 코드 딱 집어와가지고,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5번이라는 거고요. 그죠? 앞에서 딱 봤을 때 여기 디지털 5번이잖아요. 요 자리 그대로 해가지고 뒷면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잘 보시면 뭐라고 쓰는 거야? 요 밑에서 세 번째거든요. GPIO 14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14번 핀인 겁니다. 됐죠? 여기가 5번이라고 해서 저기다가 5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앞면에 5번인 거 보고 뒤집어 가지고 GPIO 번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14번인 거 확인했죠? 자, 이 초점 맞추기 상당히 귀찮네. 자, 14번 땡 하고 0 또는 1인데 스위치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됐죠? 되려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보는 거죠. 요 막대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면 되죠. 들어왔는데? 신호 들어왔는데? 왜죠? 왜죠? 이 지금 모스펫에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신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죠? 하이로우. 왜 안 되지? 히 안 하죠.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면 볼링크 말고 아두이노 자체에서 한번 컨트롤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요 코드에서 한번 해보죠. 요 코드에서 아니다. 쟤만 그냥 핸들링 하면 되니까. 디지털 5번 출력, 그리고 어베일러블 하다면, 이제 요런 거는 다 하실 줄 아시죠? 자, 0이면 끄고 1이면 켜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 5번 핀에 로우 하이, 아주 간단한 시리얼 입력 구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내도 이게 왜 이러지? 제가 최근에 이 모스펫을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요. 얘가 좀 불량인가? 아니면 디지털 5번 핀에 좀 파워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 1 보내면 이 지금 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접점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6번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오 번 핀에 좀 파워가 딸리는 걸 수도 있으니. 저기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작동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디지털 핀에 연결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잘 나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모스펫이 그냥 좀 불량인 것 같네요. 그러면 요거를 릴레이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자, 릴레이는 좀 연결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제가 요 ESP8266 보드에서 맨날 꽂아서 쓰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쓰던 모스펫을 저 꼬꼬 부화기 쪽에 가습기 제하는 데다 집어넣어 놨는데요. 몰라. 자, 릴레이로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릴레이 갖고 올게요. 짜잔. 릴레이가 먼저 딱딱거리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늘 좀 이 보드의 상태가 시원찮은 걸 수도 있으니. 아, 릴레이 일단 릴레이는 딱 소리 났죠? 다시. 그렇죠. 릴레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연결이 좀 바뀌게 되는데, 또 집게를 빼가지고, 중간에 연결하기가 좀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걸 빼야 되겠다. 제가 주요 부속이 꼬꼬 부화기 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일단 이게 외부 전원입니다. 5V 외부 전원. 5V용이 따로 있어요? 저 그냥 똑같은 걸로 봤는데. 이거 오픈마켓에 가보면 다 그냥 똑같은 걸로 팔거든요. 하여간 이거는 최근에 구입한 겁니다. 최근에 구입한 거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5V 고모시고 그런 거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요 한쪽에다 요거랑 지금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뭘로 연결을 해주지? 안 되면 되게 하라. 한번 해보죠.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요래 하고, 마이너스 쪽은 릴레이를 통해서 공급받는 걸로 딱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빨간 거 두 개만 딱 연결해주면 되는데, 일단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악어 집게 가지고 딱 물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죠? 쏙 들어갔죠? 됐네요. 자, 모스펫 잘못인 걸로 이제 결론을 짓고, 그럼 다시 요거 이제 GPIO 해가지고, 제가 6번 핀으로 바꿨으니까, 그거랑은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GPIO에서 하는 거니까, 저 테스트 했던 거 끄고, 자, 아무튼 지금 6번에 연결해 놨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6번이 GPIO 몇 변이냐면 12번이네요. 12번 핀의 디지털 출력을 블링크 가지고 제어를 하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잠궜다가 풀었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저 버튼을 GPIO 14가 아니라 12번으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됐죠? 다 됐습니다. 자, 요거랑 요 놈이랑 이제 보면 되죠? 띵! 띵! 되죠? 다 됐죠? 아,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눌러지면 노티피케이션 오죠? 근데 5초 안에는 안 오니까 이게 좀 인터벌이 좀 있긴 있죠. 그러다가 요 조각 붙은 거 두 개를 띄면 열림, 닫힘, 열림, 닫힘.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얘가 일종의 잠금 장치잖아요. 그럼 지금 잠금 락이 걸려 있는 상태죠. 요 막대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럼 락이 걸려 있다는 의미는 문이 잠겼다는 의미인데, 락인데 이 도어가 열렸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또 인지를 해가지고 유저한테 노티피케이션 보내줄 수도 있겠죠. 락이 걸려 있는데 요 조각이 떨어졌다. 그러면 침입이다. 요거를 노티피케이션으로 보내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 이 잠금 장치가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도, 이거는 아까 그거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할 것은 잠금이 되어 있는데 문이 열렸으면 노티피케이션이 간다. 요거를 한번 해보죠. 생각나는 대로 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건 이제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겠냐 하면 도어 센서 열림 닫힘 요거 판정할 때에 열림일 때 이게 중요하죠. 아닌가? 닫힘일 때도 중요해요. 열림일 때가 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혔다가 열렸을 때, 그때 만약에 잠금이 걸려 있는 상태라면 침입이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 이 루프는 1초에 한 번마다 도니까 그냥 계속 노티피케이션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잠금이 걸려있는 상태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핀 모드가 안 걸려있네요. 요런 상황일 때 볼링크하고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임의로 걸어놔 보겠습니다. 샵 define 저거 잠금 장치 락이 디지털 5번에 디지털 6번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출력으로 설정한다. 요렇게 해놔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GPIO에 출력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디지털 상태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if digital read 락의 상태를 읽어왔더니 요 놈이 low면 지금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high라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문의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얘가 하이면 잠금이 풀려 있는 거고, 로우면 락이 걸려 있는 거죠. 로우일 때 락이 걸려 있는 경우, 락이 걸려 있는데 지금 문이 열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이 락이 걸렸는데 문이 열린 경우, 이때 푸시 알람을 발생시킨다. 침입자 발생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 가지고 와서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아, 수동 열림 스위치요. 그거는 지금 보자. 풀업장이 걸려있는 핀이 5번 핀 풀업장 걸려있나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호두님 말씀하신 것도, 마루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 방금 들어간 코드는 일단 요거 누르면 왜 안 오냐? 이제 왔네요. 자, 이거는 저 호출이죠. 그런데 지금 락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락이 풀린 거고, 이게 락이 걸려 있는 거니까 락이 걸렸는데 문이 열렸다. 이러면 침입이죠. 침입이 감지가 된 겁니다. 이거 열려 있으면 5초에 한 번씩 계속 오니까 계속 확인해도 계속 오겠죠. 이렇게 확인해도 좀 있으면 징, 그죠? 다시 이렇게 닫아 놓으면 안 오죠. 그러다가 또 호출벨 누르면 이거는 호출벨이 띵동 한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럼 버튼을 하나 더 달겠습니다. 요거는 띵동벨이고, 요건 띵동벨이고, 하나 더 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대문에다가 잠금 장치를 달았으면,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그걸 열고 닫을 수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 5번 핀에 풀업장이 걸려 있는지 잘 모르겠기에 일단 버튼은 5번 핀에다 꽂을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반대쪽 접점을 5번 핀에다가 연결한다. 자, 됐습니다. 일단 5번 핀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항 연결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 자동으로 잠긴다. 아, 그것도 가능하죠.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된다. 뭐 찾아보니 할 만한 게 많네요. 아, 5번 핀 풀업 저항 걸려 있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샵 디파인 좀 느낌있게 매뉴얼 락이라 하죠. 마뉴얼 락 디지털 5번. 얘도 인풋 풀업이죠. 자, 얘는 그냥 뭐 블링크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바로 걸어두면 되겠네요. 자, 요 쓱 내려가서 눌리면 얘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 그 도어 락은 눌리면 걔가 무조건 잠금이 풀리는 거였는데, 닫을 때는 문을 닫으면 그냥 잠기는 거고.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한 번 누르면 되고 작동되고, 한 번 누르면 또 다시
한번 누르면 잠금 풀리고 한번 눌리면 다시 잠금되고 이렇게 가죠. 그렇다면 요게 누른 시간을 좀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누른 시간을 수동 버튼을 눌렀을 때 잠겨 있으면 풀고 풀려 있으면 잠궈라. 디바운스 처리하기 좀 귀찮으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매뉴얼 버튼의 이전 상태도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두고 어디다 여기랑 나란하게 올드 매뉴얼 btn 얘도 하이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를 now로 잡고 now manual btn 자, 그럼 어떤 기술을 여기서 쓰냐? 똑같이 버튼이 눌려짐을 일단 감지를 합니다. 올드가 하이인데 now가 로우면 지금 버튼이 눌려진 거잖아요. 그럼 버튼이 딱 눌려졌을 때의 시간을 잽니다. 버튼이 딱 눌려졌을 때 그때의 시간을 여기다가 unsigned wrong manual time이라고 하죠. 변수 이름 참 대충 짓죠. 얘가 딱 눌러졌을 때 요게 밀리스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탑워치가 딱 눌러지겠죠? 그리고 else if 이번에는 버튼이 떼지는 지점을 찾는데요. 요게 플립이 되는 지점이 버튼이 떨어지는 지점이겠죠? 이전이 low인데 현재가 high다. 그러면 눌렀다가 띈 거잖아요. 그때 이 매뉴얼 타임의 시간 차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현재 시간 빼기 매뉴얼 타임이 얼마를 확보를 할 거냐? 눌렀다가 뗀 시간 간격이 100ms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버튼이 눌려졌다라고 감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버튼이 눌려짐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100ms 이상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때 잠겨 있으면 풀고 풀려 있으면 잠그는 겁니다. 그럼 디지털 라이트 근데 요거는 생각해보니까 저 블링크 쪽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궈놓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건가요? 블링크 디지털 라이트도 있나요? 있네. 요거 가지고 블링크 쪽은 알려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느낌 따갔습니다. 그럼 지금 락이라고 하는 데에 저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걸려 있으니까 요 솔레노이드 스위치의 상태는 원래 상태에 반전된 결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now 락에다가 디지털 리드 저 솔레노이드가 걸려있는 저 핀의 디지털 상태를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결과로 세팅을 해라 라고 하고 저 블링크 쪽하고도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blink.digitallight라는 함수도 있네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어떻게 쓰려나? 핀 번호하고 상태하고 알려주면 되겠죠. 핀 번호가 GPIO 번호가 아마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요 핀이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전에 12번이었던가요? 12번 맞네요. 12번에
요걸 집어넣겠다. 요거는 일단 가정입니다.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해보죠. 아두이노에 달라붙어 있는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놓으면 그냥 제어되겠죠. 그런데 그 제어된 결과가 저 블링크 쪽하고도 싱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야? 누가 디지털 라이트라고 적어놨나요, 이거는? 자, 뭐지? 디지털 리드죠. 디지털 리드. 갑자기 보니까 코드가 왜 이렇게 어지럽죠? 디지털 라이트라는 멤버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일단 조금 있다가 의논해 보도록 하고, 알아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그게 아니면 그냥 가상핀에 물려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알람 소거하는 기능. 뭐, 그런 거야, 뭐, 간단하죠. 그런 거야 매우 간단한 부분이니까. 헛! 자, 됐고. 일단 요거 누르면, 수동이죠? 근데 문제는 요거 제가 수동으로 제어할 때, 블링크 쪽도 그게 바뀌는지를 왜냐하면 블링크 쪽에서 이걸 누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얘하고 블링크하고는 지금 관계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잠궈 놓으면 얘는 지금 그 잠금이 풀려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얘는 실제로는 지금 얘는 잠금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잠금이 풀려 있는 거잖아요. 자, 싱크가 안 맞죠? 얘하고 그래서 이쪽은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보고 알아서 제어를 하면 되는데, 가상핀으로 바꾸겠습니다. 가상핀으로 바꾸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면 오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 data라는 이그젠플을 참고해야 되겠죠. 블링크에 getting started에 get data.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상핀 지금 할당이 된 게, 가상핀이 노티피케이션 빼고 가상핀 0번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상핀 1번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가상핀 1번으로 블링크 쪽에서 값을 받아가지고 여기 0 또는 1의 값이 들어오겠죠. 0, 5와 1의 값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솔레노이드 스위치 제어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디지털 라이트 솔레노이드가 걸려있는 핀에 0 또는 1의 값을 잡아넣겠다. 이러면 하이로가 걸리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싱크를 맞추는 함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써보죠. 블링크.싱크 이거 아닌가? 버추어 싱크인가? 뭐였죠? 뭐 있는데.
잠깐 찾아보고 올게요. 아니면 여기 있을라나? 버추어 싱크인가 뭐 싱크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군요. 자, 잠깐 찾아보고 올게요. 컨닝 찬스. 블링크 점, 싱크 버추어네요. 싱크 버추어. 자, 답을 찾아왔습니다. 블링크 점, 싱크 버추어. 왜 색깔이 안 바뀌죠? 됐죠? 여기에 싱크를 맞추고 싶은 핀을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 가상핀 1번 물려놨으니까 요렇게 하면 아마 될 겁니다. 일단 되는지 보고 되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주도권을 블링크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건데 이거 아닌 것 같네요. 이거 할 필요 없네요. 맞다. 그냥 버추어 라이트에서 보내주면 되구나. 제가 엄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함수 중에 버추어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요게 보드 쪽에서 저 클라우드 쪽으로 블링크 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상핀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에다가 요거 락에 반전된 결과를 입력해 주겠다. 이러면 저 보드가 블링크 저 스마트폰 앱에 있는 저 컴포넌트 버튼 컴포넌트를 오프하거나 온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해보죠. 단단단단단단. 자, 방금 한 게 뭐였죠? 자, 요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거 맞다. 안 바꿨구나. 죄송합니다. 자, 바꾸고 해야죠. 가상핀 1번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자, 버추어 1 됐죠? 버추어 1. 그럼 이제 딱 하면 이제 여기 딱 누르면 얘도 이제 켜지고 꺼지고 얘를 눌러도 작동되는 거고. 됐죠? 싱크가 완전히 맞아 떨어지죠? 수동 앱에서도 되고. 됐습니다. 다음은 범주님이 주셨던 안을 한번 해결해 보죠.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 자동으로 잠긴다. 문이 열렸다가 닫힐 때 그건 여기서 감지를 하면 되겠죠.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혀 있는데 잠금 장치가 풀려 있다면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잠근다. 여기 들어가는 게 적절하려나? 문이 닫혔는데 딱 닫히고 잠금 장치가 풀려 있다. 그럼 최초로 문이 닫혔던 그 시간을 감지를 해가지고 그 시간부터 얼마만큼 지났는지 시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요것도 기술을 좀 써야 되겠네요. 자, 요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알아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문이 열려 있다가 최초로 문이 닫혔던 시간을 알아내야 한다.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가 딱 닫히면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찰카닥 이런 식으로 닫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다가 닫혀 있는 시간을 그러면 저 스위치를 하나 잡겠습니다. 방법은 딱 떠올랐어요. 여기다가 둘, 이 또 변수 이름을 뭘로 하죠? 변수 이름을 뭘로 할까? 도어 센서 타임이라고 할까요? 도어 센서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어 센서의 저 스위치. 기본은 펄스로 잡아놨겠습니다. 기본은 펄스고, 얘가 열려있는 상태면 항상 얘가 true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언제 true가 되냐면 문이 딱 닫혔을 때, 그러니까 문이 닫혔을 때 여기서 이제 true가 될 건데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if 얘가 지금 true가 아니라 false라면, 문이 계속 열려 있었으면 도어 센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값은 펄스일 거잖아요. 그러면 도어 센서가 펄스일 때 여기 들어오고 얘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초 한 번 문이 열려 있다가 닫혔을 때 요 조건문에 딱 한 번 띵 하고 걸리게 되겠죠. 그때 이제 시간을 재는 겁니다. unsigned 롱으로 도어 센서 타임은 초기값 0이어도 상관없죠. 여기서 밀리스 값을 딱 잡습니다. 딱 밀리스 값을 잡고 그리고 얘도 항상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 얘를 하는 전제 조건이 잠금 장치가 풀려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제를 하나 세우면 되겠네요. 만약에 디지털 리드 락이 하이면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이일 때 잠금 장치가 풀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자체가 잠금이 풀려 있다면 이라는 말이고, 요게 최초 1회의 시작 시간을 측정한다가 되겠죠. 이제 됐어. 그러면 매번 이 마이 타이머라는 이벤트가 이제 하게 되면 이쪽으로 계속 빠져 들어올 거잖아요. 이쪽으로 따따따따따따따 빠져 들어오면 요 시간하고 이제 시간차를 계산하면 되죠. if 밀리스 빼기 요 고정해 놓은 이 시간의 차가 이제 몇으로 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한 5초로 잡겠습니다. 5초 이상이라면 다시 잠가 버리겠다 하면 되죠. 디지털 라이트 락 핀에다가 로우를 걸겠다. 이러면 잠금 해제되는 거고, 다음 턴에는 얘가 로우로 바뀌었으니까 요 조건문에 안 걸리겠죠. 된 것 같네요. 자, 해보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의로 다시 락을 걸었으니까 그 상황을 블링크 쪽에 또 알려줘야 되겠죠. 버추어 라이트 가지고 그죠? 임의로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의 값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요 기능도 활성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결정해 줄 수 있겠네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되는지부터 보고. 그러면 지금 잠금이 풀려 있다면, 아직 연결 안 됐나?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렸다가, 그죠? 문이 지금 열렸죠? 열렸다가 딱 닫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기죠? 다시. 잠겨 있을 때는 뭐 어차피 상관없는 거죠. 잠금이 풀리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막 놀다가, 맞죠? 놀다가 닫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기고, 볼링크 쪽하고도 싱크가 맞아야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입이 감지가 되었다. 잠깐만요. 왜 침입이, 이게 왜 침입 상황이지? 자, 일단 한번 보죠. 지금 뭔가 상태가 좀 꼬인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잠금을 푼다. 잠금, 왜 두 번씩 나오냐? 어? 뭔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 계속 닫히지? 그럼 요 조건문이 잘못됐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락이 하이다. 락이 하이다. 버튼을 누른다. 트루로 싹 바꿔주고, 이 자식이 왜 이러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뭔가 일회용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 띈다, 갖다 붙인다. 한번 그게 작동이 된 다음부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목통이 되는 거 보니 저 조건문에서 계속 자동으로 잠금 기능이 지금 뭔가 오작동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이면 잠금이 풀려 있는 건데 잠금을 다시 걸었는데 왜 자꾸 다시 여기 걸리지? 땄다. 디지털 라이트 락핀에다 로우를 걸어줬잖아요. 그러면 다시 싹 가서 막 놀다가 도어 센서가 로우라서 여기로 쭉 오다가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시간을 측정합니다. 요건 딱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잠깁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찍히는 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좀 뭔가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 요거 버추얼 라이트. 그러면 잠금 풀고 시간을 측정합니다가 바로 나오지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잠금이, 아, 그렇네요. 이게 바로 실행이 되겠네. 제가 뭘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 열려있다가 닫힌 게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열려있다가 닫힌 게 담보가 돼야 되니까, 단순하게 요런 조건문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열려있다가 딱 닫혔을 때, 그때 딱 한 번에 스위치가 올라가서, 이거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때 시작 시간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 OK예요. 여기서 OK이고, 시작 시간을 측정을 한다. 열렸다가 닫혔을 때. 아, 요 상당히 애매하네요. 그죠? 얘가 여기 이렇게 엔드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을 측정합니다 라는 저 말이 열렸다가 닫혔을 때만 딱 나오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루프에서 처리를 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요 안에서 해결하려고 용 쓸 필요 없이. 자, 다시 해보죠. 그럼 평소에는 저 말이 안 나오다가 열었다. 펄스일 때. 아, 이거는 그냥 별도 로직을 만들게요. 요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 빼고. 요거는 그냥 요대로 지하라서 이건 블링크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니까 요대로 하라고 두고, 요 루프에서 그냥 구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요쯤에서 자동 문 닫기, 자동 문 닫기. 그럼 얘도 결국 요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잠금이 풀려 있었는데, 이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닫혔을 때, 그때 시간을 재가지고, 스위치를 올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을 잠그겠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저 위에 또 변수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 bool, old door sensor. 이렇게 하죠. old door sensor. 얘는 초기 상태가 닫혀 있으니까 로우가 초기 상태겠네요. 문이 닫혀 있는 채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자, 현재 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now door sensor는 디지털 리드 핀이 도어 센서죠. 헷갈리죠? 이렇게 읽어드려서 요 값을 이렇게 물려주면 또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놀 수가 있겠죠. 그러면 if 이전에 도어 센서가 로우였는데 닫혀 있었는데, 아니다, 열렸다 닫혀야 되니까 하이였는데 현재 스테이트가 로우다. 이렇게 되면 직전 n-1에는 열려 있었는데 열려 있다가 닫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딱 그 시점을 말하니까 여기서 뭔가 딸까닥 작동 스위치가 딸까닥 올라가면 되죠. 그거는 아까 변수 만들어 둔 게 있으니 얘를 그대로 쓰죠. 도어 센서 스위치가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true가 되고 그때 시간을 측정을 딱 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true가 됐으니까 여기서 if 얘가 true일 때 별도로 또 빼면 되겠죠? true일 때 이제 시간 재는 겁니다. if 밀리스 빼기 얘가 5000 이상이면 다시 잠그겠다. 그리고 요 스위치가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다시 펄스가 되면 되겠죠. 그죠? 요때까지 계속 이렇게 확인하다가 다시 잠그겠다. 로우가 다시 잠그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알려줘야 됩니다. 됐죠? 될까요? 자, 느낌 좋습니다. 가보죠. 조금 전에는 일회용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침입 감지가 아까 전에 판정이 잠금이 열림에서 잠금이 풀려 있으면 저건 자 다시 잠금 풀고 열고 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열고 문 열고 닫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열고 요거는 아무 상황 아닌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요때 닫히면 잠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락 놀다가 닫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고 이제 볼링크 앱도 한번 보죠. 이 동그라미 보이죠? 얘는 또 왜 싱크가 안 맞아? 자, 풀고 열었다가 닫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또 싱크가 안 맞네요. 이거 왜 이렇지? 하나 고치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기적의 녹한다. 가상핀 이 맞는데? 버추어라이트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됐죠? 잠금 풀고 열렸다가 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꺼지는 거 봤죠? 됐습니다. 범준님이 말씀하신 거 구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잠금인 상태에서 문이 열렸다. 이거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상황이죠. 왔죠 방금? 다음 호출벨이 눌러졌다. 노티피케이션 상황이죠. 그런데
문이 열렸다면 요거는 노티피케이션 상황 아니죠.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러면 결과물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알람 소거 기능, 알람 2개만 더 넣으면 이제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예고를 하고 들어가 보죠. 1번 푸시 알람을 해제하는 기능. 이거 안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해제하고, 그 다음 2번 자동으로 문 닫는 기능도 해제하는 기능.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딱 좋겠죠. 근데 이거는 싱크 맞추는 건 안 할 겁니다. 싱크는 알아서 맞추세요. 싱크는 알아서 맞추면 됩니다. 자, 일단 푸시 알람 2개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여기쯤에다가 불 자동 잠금 알람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게 기본은 true. 요게 true면 알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락 이게 true면 자동 잠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true일 때만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저 자동 잠금 기능은 하는 부분으로 가서 요게 요 부분 전체가 요거일 때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토락이 true일 때만 하니까 블링크 쪽에서 저 오토락이라는 변수를 펄스로 바꿔주면 저 기능이 실행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푸시 노티 요거를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위치 여기로 가서 요게 true일 때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적어도 상관없죠.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저거를 설정하는 거를 받으면 됩니다. 자, 가상핀 2번으로는 알람 설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하죠. 0 또는 1 마찬가지로 받아가지고 0이 거짓이고 1이 이제 true가 되는 거잖아요. 푸시 노티 여기다가 요 값을 요걸로 딱 받아주면 끝나는 거죠. 반드시 0 또는 1을 보낸다라는 담보가 됐을 때. 자, 그 다음 가상핀 3번은 자동 잠금 기능 할 거냐 말 거냐. 오토락. 영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됐죠? 그럼 가상핀 2번, 3번 버튼으로 만들어가지고 설정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해보죠. 다 끝났네요. 그리고 경민님이 알려주신 저 시간, 저거를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스럽긴 한데요. 살짝 적용시켜보고 될 것 같으면 속전속결로 한번 해보고, 뭔가 좀 각이 블링크 라이브러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레디 됐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결판 났죠? 다 됐습니다. 자, 버튼 2개를 더 딱 만들어가지고 200원을 들여가지고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자, 다들 출석 체크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지워졌죠? 뭐지? 왜 지워졌죠? 자, 얘는 가상핀 2번이고
얘는 가상핀 3번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싱크 맞추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거 자 스위치 하셔야 됩니다. 푸시가 아니라 스위치. 자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체크돼 있을 때 알람을 받겠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요거 호출벨 해보면 되죠. 이렇게 오죠. 그런데 지금 얘가 알람을 받을지 말지 설정하는 거니까 얘를 끄면 안 오죠. 켜두면 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동 잠금 기능도 요거를 ON 이렇게 해두면 자 잠금 풀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잠기는 건데 이 기능을 오프 해 놓으면 열린다 연다 닫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잠기죠?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가닥. 그리고 푸시 알람 해놓고 침입 감지도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상황에서 문이 잠겨 있는데 강제로 문이 열렸다. 바로 날라오죠. 침입이 감지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띵동 해도 알람이 온. 좋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다 이제 만들었어요. 자 지금은 그나저나 잠시만요. 이게 포인트가 좀 날라간 것 같은데. 이거 400원이고 400원 1000원 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배치해 놓은 게 1400원어치 배치해 놨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게 200원입니다. 아까 버튼 두 개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증발해 버렸네요. 잘 보세요. 이거 400원이거든요. 요거 한 개 200원씩입니다. 그럼 요렇게 1000원이고 얘가 400원이거든요. 1400원인데 2000점에서 지금 400점이 날라갔네요. 이거 왜 이렇지? 껐다 켜봐야지. 이 큰일 났다. 이러면 전부 다 지워도 2000원이 안 될 건데. 뒷면에 포개져 있었네요. 자.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잠깐만요. 아직 뭔가 좀 세팅이 덜 됐습니다. 가상핀 2번 테이블을 지금 맞다. 비디오 스트리밍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제 봤으니까 그냥 그래도 오늘 이거 결과는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비디오 스트림 이거는 호출벨 딱 눌렸을 때 밖에 누가 왔는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죠. ESP32 캠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ESP32 캠을 RTSP로 설정하는 것은 이틀 전에 했던 446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카메라 요 있구나. 카메라 요 있고 케이블 요 있고 요거 빨리 보여드리고 자 현재 문에 CCTV를 딱 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마 잠시 후에 스트리밍 주소가 나올 거고요. 자, 스트리밍 주소는 컴퓨터로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저 446편에 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요. 주소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rtsp // 그리고 할당받은 IP 주소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아마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8554번 / mjpeg mjpeg /1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요 나오죠? 이렇게 이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 잠깐만요. 아직 좀 설정이 덜 됐네요. 저 다시 이렇게 기다리면 나오고 호출을 하는 거 켜놓고 이렇게 오면 이제 보고 누가 왔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곰발바닥 나오죠. 됐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달아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니다. 여기까지가 딱 옵티말인 것 같네요. 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시간은 다음에 뭐 필요가 있을 때 뭐 저거를 한번 오늘 활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 시간 타이밍에 하게 되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종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 기다리면 이제 카메라 영상이 자,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같이 한번 최종 테스트를 해보죠. 아, 왜 저 빨리 안 나오냐? 이게 카메라가 흔들려서 리셋이 됐는가 보네요. 자, 다시 좀 기다려보죠. 헛! 자,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제 했던 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아이, 그나저나 왜 안 나오냐? 자, 블링크 앱이 뻗었네요. 아, 딱 나와줘야 뭔가 진행을 하는데.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리셋 해볼게요. 자, 됐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밖에 현관문에 이제 누가 왔을 때 이게 호출벨이 되는 거예요. 띵 누르면 요렇게 어머니한테 누가 왔다 하는 게 오는 거죠. 띵 오면 이거 보고 이제 이렇게 누가 왔는지 얼굴을 보면 되겠죠. 요런 놈이 이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 있으면 포로리가 왔구나.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얼굴을 이렇게 딱 확인을 하고 문을 이렇게 열거나 닫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뒤적뒤적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문을 닫고 딱 하면 5초 뒤에 자동으로 잠기는 됐고, 그 다음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문을 잡아 뜯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뜯으면 또 침입이 감지가 됐다고 이렇게 알람이 오는 거죠. 쓸만하죠. 날라오는 메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도어벨을 띵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럼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노티피케이션 날라오죠. 그 다음 문을 강제로 잡아 뜯는 겁니다. 자,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날라오죠. 됐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해서 딱 마무리를 짓는 게 시작과 끝이 딱 매끈할 것 같네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혹은 조금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좀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48-448 CCTV가 있는 도어벨 만들어 보기. 다 했습니다.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띵동 하면 찡찡 하는 소리 들리죠? 이렇게 알람이 있다고 오는 겁니다. 찡찡. 다음 요거 잠긴 상태에서 띄면 문 열리면 찡찡 하죠. 노티피케이션 잘 날라가죠. 다 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 블링크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블링크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향후에 블링크가 필요하면 조금씩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긴 할 건데요. 1편부터 8편까지 해가지고 녹한다 시리즈에서 블링크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뭘 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홈 어시스턴트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서 이걸 조금 제가 좀 더 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말 동안에 조금 살펴보고 별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음 주에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홈 어시스턴스예요. 어시스턴트인데 얘는 리눅스에 설치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게 라즈베리 파이거든요. 근데 녹한다는 일단 시작은 윈도우에다가 할 겁니다. 녹한다는 윈도우에 한다. 왜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계신 분보다 윈도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윈도우에서 하는 똑같은 짓을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하면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윈도우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물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해서 하기도 할 거지만 시작은 윈도우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이 윈도우에서 얘가 원래 윈도우에서 돌아가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한 2시간인가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인스톨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윈도우에서는 설치는 되는데 정상 동작 안 합니다. 윈도우에 다이렉트로 설치하면. 그리고 가상머신을 써야 돼요. 윈도우 자체에 우분투 가상머신을 WSL이라는 가상머신이 있거든요.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가상머신 설치해가지고 홈 어시스턴스를 수동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고, 이 홈 어시스턴스를 만든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상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설치를 해놓은 가상머신 파일을 업로드 해놨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바로 가상머신에다가 버추어박스에다가 돌리면 세팅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막차를 타고 오셨네요. 다 끝났습니다. 아, 초급.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이 초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초급으로 하면서 저는 한 발짝 앞서서 이제 출발을 할 테니까 이제 뒤따라 오시면 됩니다. 노드레드도 이렇게 출발했었거든요. 나중에는 노칸다가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를 점점 능수능란하게 쓰게 될 거니까 나중에 어마무시한 예제들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직은 홈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쓰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주말 동안에 살짝 한번 돌려보고 올 테니까. 제가 어제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과정을 컴퓨터에 그 레코딩을 해놨거든요. 그거 주말 동안에 편집해가지고 윈도우에서 그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그 하실 분들은 미리 저 셋업을 해두고 출발하면 더 좋겠죠.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홈 어시스턴트를 하게 될지 확실하진 않은데 일요일 오후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다음 주 뭐 할지 올려둘 테니까 그거 살펴보시고 홈 어시스턴트라는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일단 노칸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ESP 홈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보드를 아주 간단하게 클라우드에 연결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벌링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뭐라고 하면 이걸 표현하기가 좋을까? 제약 조건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ESP 홈이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오면 클라우드하고 무조건 연결시켜 줄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유도 있게 아무거나 갖다 쓰려면 거기서부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편리하거나 간단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용하기 좀 그 편리하다는 바운더리를 넘어섰을 때는 엄청나게 복잡해지거나 혹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은 좀 좋은 비유가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장일단. 노드레드와 비교했을 때는 노드레드는 약간 홈 어시스턴트보다는 어렵거든요. 대신에 상당히 자유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대시보드에다가 때려 놓을 수 있는데 ESP 홈은 홈 어시스턴트는 그거보다는 약간 제약이 있다. 단 걔네들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사물 인터넷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로컬 폐쇄적으로 쓰는 거라서 알리사가 내나 구글 AI 그거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라도 그냥 노드레드처럼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굳이 음성인식을 그걸로 제어를 하는 것도 뭐 물론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거 더하기 이제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노드레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죠. 노드레드는 어렵고 노드레드는 안 되고 ESP 홈은 가능하신 분들 정도로 해가지고 노드레드는 어렵잖아요, 그죠? 쉬움은 쉬운데 보드하고 클라우드하고 별개잖아요, 얘는. 보드 코드 따로 만들고 클라우드 코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ESP 홈 어시스턴트는 펌웨어까지 자기가 핸들링 해주기 때문에 아두이노 요런 펌웨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딱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녹한다는 도망을 갈 거고요. 녹한다에 오픈톡방 준비가 돼 있으니까 녹한다가 도망간 다음에라도 하실 말씀이 생각이 났다. 혹은 대부분의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다, 뭔가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때 녹한다의 오픈톡방에 오시면 아주 좋은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어요. 그거 딱 누르시면 지금은 제일 위에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려서 녹한다의 오픈톡방 링크, 녹한다가 남겨놓은 곳을 딱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서 누르시면 딱 이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녹한다가 굉장히 많이 인원을 모아놨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신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대략 한 80분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지금. 그런데 늘상 느끼는 거지만, 지나가다가 녹한다 채널에 이렇게 쓱쓱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맨날 들어오시는 분들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녹한다는 지치지 않고 매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스마트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무래도 녹한다가 수경 재배하는 거를 계속 끌적끌적거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녹한다의 실시간 방송은 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15분에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